네, 원장님 혹시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첫사랑은 지금 와이프죠. 언제 만나셨다고 하셨죠? 30대 초반에 만났네요. 그러면 그때 처음 연애하신 건가요? 첫사랑, 오늘의 주제는 첫사랑인가요? 아, 네. 오늘 주제는 남자들이 반하는 첫사랑상이 되는 법인데 첫사랑상. 첫사랑하면은 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뭐 특히 배우들이 많을 건데 그쵸, 수지 그쵸. 아시죠? 그 건축학개론. 근데 되게 나쁜 여자로 나오지 않았나요?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. 반지하 같은데 자취를 하셨는데 거기에 유연석 배우님이 같이 밤에 들어가서 불이 꺼지는 장면? 맞죠. 거기서 맞죠. 거기서 이재훈 배우님이 막 밖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막. 근데 뭐 어쨌든 워낙 아름다우신 배우님이니까 수지 배우님 알죠? 그런 느낌과 뭐 외모 때문에 그런 국민 첫사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수지처럼 되려면 관리를 어떤 걸 하면 좋고 시술을 대신하면 어떤 걸 받는 게 좋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지 배우님이 되려면 일단 수지 배우님이랑 이제 비슷하게 생기셔야 되지 않을까. 왜냐면 수지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이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. 피부는 따라갈 수 있지 않아요? 피부는 따라갈 수 있죠. 따라가는 거죠. 같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봐야 된다. 첫사랑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첫사랑상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형이 박보영 배우님? 원장님 첫사랑 아닌가요? 그것도 위험한 말을 하시네. 보통 첫사랑은 어렸을 때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첫사랑은 기본적으로 동안이어야 된다. 동안형 얼굴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동안형 얼굴에 대한 이제 기준은 사실은 학술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게 3등분으로 했을 때 이마에서 미간, 미간에서 코끝, 코끝에서 턱 이렇게 했을 때 이 비율,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어려 보이는 걸 약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없지 않으니까 옛날에 1대 1대 1이었는데 요즘은 1대 1대 0.8 더 짧아졌어요. 밑에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있단 말이죠. 1.3대 1 자로 잰 듯이 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 이 비율을 지키면 실제로 동안으로 보이거든요. 실제로 저는 기본적으로 그 비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. 이제 기본적으로 턱이 좀 짧아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코끝부터 턱이 길면 좀 나이 들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코끝에서 턱의 길이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줄일 수는 없으니 줄어 보이게 만들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가로를 좀 넓힌다든지 혹은 입술의 크기를 좀 키운다든지 입술을 좀 뒤집으면서 커지게 만들면 아웃라인을 넓히고 그러면 턱이 실제로 짧아 보이거든요. 그리고 미간에서 코끝까지 코가 길어요. 이마랑 미간 사이랑 미간이랑 코끝 사이가 1대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대 1.2예요. 그러면 또 이게 동안 비율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. 이 미간에서부터 코끝까지 길이를 짧게 어떻게 하느냐, 수술이 아니더라도 코끝을 높이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높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짧아질 수가 있어요. 코끝을 높이는 것만으로도. 그래서 이런 시술들이 있다는 거죠. 시술로도 그럼 형태가 이목구비를 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건가요? 당연하죠. 생각보다 꽤 바뀔 수 있어요. 일단은 얼굴이 작아야 돼요. 그건 골격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이제 우리 PD님들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붙어있는 조직은 우리가 최대한 뼈에 달라붙게 할 수 있거든요. 그거는 리프팅 레이저로 충분히 가능해요. 꽤나 효과적으로. 동안형 얼굴 분들은 아까 1대 1대 0.8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1.3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무게중심이 이 상부 쪽에 있거든요.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돼서 좀 처지기 시작한 무게중심이 점점 내려오거든요. 근데 리프팅 레이저를 통해서 역행해서 조직을 위로 올려 붙이면서 얼굴을 작게 만들면 바로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다시 복원이 되면서 얼굴도 작아지고 그 상태에서 코끝을 올리고 입술에 라인을 만들어서 뒤집을 부분 뒤집으면서 1대 1대 0.8을 만들어내는 거죠. 1대 1.3의 가로 세로 비율이 좀 틀어져 있다? 그럼 필러 같은 걸로 혹은 뭐 콜라겐 부스터 같은 걸로 가로를 늘릴 수 있고 얼굴이 너무 좁은 분들은 길어 보이면서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니까. 성형외과 vs 피부과 어느 쪽 가는 게 훨씬 낫다? 개인의 취향 차이예요. 어떤 분들은 여러 번 할 바에 나는 한 큐에 가겠다. 성형외과로 가는 거예요. 내 고유의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색해하고 심지어 거울을 본 내 모습이 내가 어색하면 나는 그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부과에 오시는 거예요. 영역이 완전 다른 거죠. 근데 이제 성형외과에서
뭔가 확실하게 한 번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. 그렇지만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. 내가 이 방향으로 갈지 저 방향으로 갈지, 이거는 순전히 개인의 취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우리 피부과에서도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거예요. 이제 이 기회를 빌어서 뭔가 홍보를 하고 싶기도 한데, 사실은 요즘은 이제 우리 PD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청정구역이시거든요. 그래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요즘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. 굳이 일부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피부과에서는 뭘 하고 여기서 하는 시술로는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여기까지고, 여기서 안 되는 부분은 여기서 해결을 해야 돼,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이제 의사 이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못지않게 이목구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 또한 피부과에도 있다. 일단은 오늘 이제 첫사랑 상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, 동안형 얼굴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제 비율이 맞춰진 것처럼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실제로 피부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, 나를 지우지 않는 선에서 유명한 분들의 장점을 따오는 게 요즘의 트렌드더라. 그래서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여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첫사랑형의 얼굴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.